최근 토트넘이 정말 좋은 흐름을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손흥민과 메디슨 이 두 명의 선수의 조합이 너무나도 좋죠. 그러니까 이 조합이 사실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공간 침투를 잘하는 선수와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는 워낙에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레스터시티에서 제이미 바디랑 잘 맞았던 거고, 손흥민 선수도 케인하고 잘 맞았던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유형적으로는 뭐 영입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인데,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단순하게 메디슨이 패스하고 손흥민이 침투한다,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더라도 메디슨과 손흥민의 역할이 토트넘이 경기를 운영하는데 정말 좋은 조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좌우 측면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으로 좀 밀집시키죠. 그러니까 밀집시키면서 후방에서부터 볼을 소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해서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오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도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메디슨이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보통 약간 내려와 주고요. 이때 우도기가 좀 올라가서 볼을 받아주려는 동작을 가져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르도 내려오고 포로가 약간 올라가서 오히려 포로와 우도기 이 두 명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주변에 위치할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도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패스를 찔러주기가 어려운 상태예요.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. 손흥민 선수가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 동작을 정말 지능적으로 가져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당연히 조금 물러납니다.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의 밑에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우독이라던가 포로라던가 아니면 뭐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밑쪽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메디슨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할 때 메디슨이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메디슨이 손흥민한테 패스한다,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움직임적인 측면에서도 손흥민이 메디슨이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는 측면에서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꽤나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밑에서 바로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을 때도 곧바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패턴이 경기 중에 많이 나와봐야 한 번,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 당연히 수비수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좁히죠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왼쪽에 있는 히샬리송, 뭐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잖아요.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뭐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히샬리송이 끌어낸 다음에 본인이 다시 침투할 때도 있는데, 이렇게 침투에 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패스를 너무나도 잘 찔러주죠. 그러니까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. 특히나 우도기 같은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 손흥민에게 붙어있는 선수가 한 명 떨어져 나갑니다.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오죠. 그래서 우도기나 히샬리송에게 메디슨이 좋은 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수비가 분산이 되고, 이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컷백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기고,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컷백을 받아서 득점을 하는 이런 패턴이 토트넘의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러니까 메디슨이 직접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잘 찔러주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메디슨이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, 공격 작업을 할 때는 메디슨이 패스를 통해서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. 이런 것들이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할 때도 메디슨과 손흥민의 조합이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스날전에서 토트넘이 득점을 할 때 조르지뉴를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냈잖아요. 그때도 인터뷰로 나왔었지만 메디슨과 손흥민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스날의 미드필더를 압박해서 볼을 빼앗자, 이 컨셉을 가지고 나왔고, 그래서 조르지뉴를 압박할 때 메디슨과 손흥민이 같이 달려들면서 조르지뉴의 볼을 빼앗았거든요.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,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전방 압박을 어떻게 하느냐, 한쪽으로 상대의 패스를 몰아주는 압박을 너무나도 잘하죠. 그런데
손흥민 선수 혼자서 이제 뭐 골키퍼나 상대 수비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한쪽 측면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압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.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손흥민 선수의 뒤에 있는 선수들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선수가 압박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메디슨이거든요.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마크하면 마치 투톱처럼 그 반대편 측면을 올라와서 마크하는 선수가 메디슨이에요. 그래서 압박을 할 때는 사실상 투톱처럼 움직이면서 손흥민이 한쪽을 마크할 때 메디슨이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몰아세우면서 이 압박 타이밍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러니까 메디슨이 손흥민이 압박하는 타이밍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압박을 들어가는 순간 압박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훨씬 더 토트넘의 압박이 시너지가 나는 거고,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지 못할 때 오히려 메디슨이 손흥민의 역할, 한쪽 측면을 막아주면서 상대의 패스를 한쪽으로 몰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을 압박하는 이러한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. 이 두 선수가 빌드업적인 측면, 그리고 뭐 공격 작업을 하는 측면,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는 측면까지 여러모로 이 두 선수의 호흡이 토트넘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,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아직 발을 맞춰본 지 많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의 스타일상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조합으로 떠오르고 있다. 그리고 사실 이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떠났을 때 좀 걱정이 많았었잖아요.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을 준 것만 해도 정말 수도 없기 때문에 괜히 손케 조합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다 라고 불리는 게 아닌데, 그 케인이 떠나면서 그 케인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, 손흥민이 너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었는데, 메디슨이 그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개인적인 컨디션도 좋지만 이렇게 메디슨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 결과도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고마운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,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원톱에 나왔을 때 전형적인 원톱이 아니기 때문에 원톱으로 나와서의 플레이가 좀 어색할 수도 있었어요. 아무래도 뭐 등을 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정말 침투형 9번이죠.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재해석한 그런 9번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, 그런 침투형 공격수에 딱 맞는 바로 뒤에 있는 패스를 잘 찔러주는 미드필더가 있다. 그래서 이 손흥민과 메디슨의 조합은 손케 조합 이후에 토트넘이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듀오를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. 뭐 로비킨 베르바토프 조합이라던가 이렇게 듀오들이 많았었어요. 그런데 그 듀오의 역사를 잇는 손흥민 메디슨이 조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.